안녕하세요, 차플레이 영비입니다. 진짜로 이제는 못할 차를 가져왔습니다. 아우디 RS3입니다. 이 차 물량이 얼마 없어서 가질 수 있다면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직렬 5기통 엔진을 탑재한 아우디 RS3 시승기 끝까지 함께 하시죠.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5L 터보 5기통 엔진에서 퍼포먼스 같은 부분도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2.5L 터보 5기통 엔진의 가장 큰 매력은 사운드입니다. 아우디의 직렬 5기통 엔진이라는 건 예전 람보르기니 우라칸이나 아우디 R8 거기에 들어갔던 V10 엔진의 실린더 5개를 떼어낸 엔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비슷한 성향입니다. 이 버튼 한번 누르면 퍼포먼스 모드로 바로 들어가게 되고요, RS 모드를 완전히 활성화시켜서 자, 한번 가속해볼까요? 제가 맨날 가속하면서 웃지만 저도 이런 느낌은 처음이에요. 솔직히 저는 예전에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우라칸을 끝까지 밟아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RS3를 경험하면서 야, 이 5기통 엔진이 우라칸의 느낌이 있다 라고 말할 때 솔직히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10기통하고 닮았다 그래? 라고 하는데 지금 밟아보면 진짜 묘하게 그 사운드 느낌이 있어요. 람보르기니 우라칸이나 아우디 R8처럼 저RPM부터 고RPM까지 고르게 화음 같은 사운드가 나는 건 아니고, 특정 RPM 이상이 올라가야만 비슷한 음색이 납니다. 최소한 3000rpm, 4000rpm까지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3000rpm이 넘어가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진짜 묘한 그런 화음 사운드가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6기통, 8기통 이 고배기량 자동차들을 많이 시승해보고 있는데, 그런 차들에 들어간 배기음보다도 이 배기음의 소장 가치가 훨씬 더 뛰어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성적인 만족감에서만큼은 이 직렬 5기통 엔진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지금 V8 자동차나 직렬 6기통 자동차들은 이 촘촘해진 환경 규제, 그리고 배출가스, 소음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배기음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기억하던 그 거친 럼블음을 가진 그런 직렬 6기통이나 8기통 자동차들을 찾기는 이제는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아우디의 이 직렬 5기통 엔진은 아직도 그 거친 맛, 기계가 만들어내는 그 화음의 느낌을 아직까지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꼭 고RPM, 고단으로 가야만 재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단, 2단에서 출발할 때 이 RPM을 길게 쭉 뽑아주면서 그 과정에서 이 기계적인 화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저한테 기쁨을 주는 그런 사운드네요. 진짜로 전기차 팔고 넘어갈까 싶은 생각이 절로 드는 그런 사운드입니다. 진짜로 간만에 제대로 느껴보는 도파민, 진짜 큰 기쁨이 있습니다. 물론 람보르기니 우라칸이나 아우디 R8만큼 그 진짜 고음 찢어질 듯한 빵 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비슷한 느낌인데 조금 더 마일드한 느낌의 소리가 나요. 이걸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승철 목소리를 한 키 낮추면 박명수 목소리 된다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야, 이 엔진의 리스폰스 자체는 더할 나위 없이 직관적이고, 이 스로틀에 발을 올려놓는 즉시 가솔린 자동차인데도 이 전기 모터를 달아놓은 것 같은 그런 미친 수준의 이 리스폰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가속 페달에 발을 톡 댔을 때부터 반응이 시작되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엄청난 가속력입니다. 이 차는 무슨 마일드 하이브리드 같은 전기 모터 트릭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직렬 5기통 엔진과 7단 DCT 변속기예요. 아우디의 에스트로닉 변속기인데, 이 두 개의 조합만으로 이런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딜레이가 없어요. 자동 변속기 차들을 타면서 자동 변속기가 좋아져서 요즘은 엄청나게 반응이 빠르다 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듀얼 클러치 변속기보다 반응이 빠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패들 시프트로 매뉴얼로 조작도 가능한데,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변속을 하게 되면 업시프트를 할 때는 변속 충격을 살짝 줍니다. 팡! 빠박! 하는 그 운전의 재미를 더 배가시켜주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다운시프트를 할 때는 레브 매칭을 해줍니다. 이 회전수를 맞춰주면서
부드럽게 감속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 엔진이 청각적으로 만족만 주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최고 출력이 400마력, 최대 토크는 50.99kgm, 그러면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 0-100은 단 3.8초에 불과합니다. 진짜 빠른 거죠. BMW M2랑 비교했을 때도 단순한 직진 가속력에 있어서만큼은 훨씬 더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두 차는 완전히 경쟁 모델이 돼서 니르부르크링 레코드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먼저 M2가 소형차 니르부르크링 레코드 신기록을 썼는데 RS3가 그 다음에 뭐 전륜 기반 사륜이라고 무시해? 우리가 보여줄게 하면서 RS3가 다시 한번 니르부르크링 최고 기록을 세웠다가 M2가 그걸 보고 화가 나서 다시 한번 그 기록을 깨고, RS3가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 기록을 깼습니다. 우리가 소형차의 제왕이야 라는 걸 다시 한번 기록했다가 너네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신기록을 썼어? 우린 M2CS가 있지롱 하면서 M2CS로 다시 한번 RS3의 기록을 깨버린 상황입니다. 둘이서 아주 치열하게 최고의 소형 스포츠카 자리를 놓고 싸우고 있는데, RS3도 아직 한 방이 남았다고 해요. 이 M2CS처럼 RS3 GT라는 진짜 극강의 이 레디컬한 RS3 모델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는데, 이 둘의 최고의 소형 퍼포먼스카 전쟁, 이제 전기차 시대가 되니까 이 가솔린을 갖고 하는 마지막 전쟁이 될 텐데, 이 전쟁의 승리자는 누가 될지 지켜보는 것도 소비자 입장에서 아주 즐거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기차 시대가 오고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 시대가 온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안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가질 수 있잖아요. 이 기계공학의 모든 정수가 다 담겨있는 이런 차를 타다 보면 가솔린의 생명을 연장할 방법은 도저히 없을까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솔직히 더 늦기 전에 i4를 팔고 이걸로 바꿀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이 정도면 전기차 팔아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차를 타면 가솔린 차로는 다시 못 돌아간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차는 완전 이해입니다. 이런 차는 돌아갈 만한 충분한 기계적 가치가 있다. 아우디 RS3에서 배기음, 출력, 리스폰스, 이 다음으로 중요한 건 코너링 실력입니다. 탁 꺾으면 딱 들어갑니다. 와, 지금 누가 엉덩이를 살짝 안으로 더 쳐 넣어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와, 코너에서 악셀을 살짝 더 밟으면 차가 살짝 안쪽으로 더 튕겨져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되게 특이한 느낌이에요. 일반적인 고성능 전륜구동 자동차들 같은 경우는 CP에서 가속 페달을 과도하게 전개하게 되면 언더스티어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현상이 거의 일어나잖아요. 오히려 이 코너링을 하는 중간에도 가속 페달을 더 밟았을 때 차가 그냥 코너를 더 지지면서 앞으로 밀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가속 페달을 더 밟았을 때 이 차체 엉덩이가 살짝 진짜 미세하게 바깥쪽으로 튕겨져 나가는 느낌이 들면서 차의 자세를 코너 안쪽으로 더 파고들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야이씨, 이게 말이 되냐고. 와, 마치 후륜 조향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아주 독특한 느낌인데, 아우디 RS3에는 토크 스플리터라는 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토크 스플리터는 뭐냐면, 이 바퀴로 굴러가는 마차 시대에는 예전에는 뒷바퀴가 하나의 축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코너를 만나든 뭘 만나든 이 바퀴가 같은 회전수로 같은 축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코너를 만났을 때 바깥쪽 바퀴가 더 빨리 돌아가고 안쪽 바퀴는 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정상적인 구동이 가능한데 이 바퀴가 하나의 축으로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이 타이어 같은 것들이 뭐 밀려져서 나가거나 제대로 코너를 돌아 나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시대가 되면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게 디퍼렌셜이죠. 이 바깥쪽 바퀴와 안쪽 바퀴의 회전수 차이를 두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디퍼렌셜이에요. 각 바퀴의 회전력 차이를 두는 이 디퍼런스를 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름도 디퍼렌셜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차가 한쪽 바퀴의 접지를 잃기 시작하면 그 접지를 잃은 바퀴의 구동력을 더 많이 보내준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똑똑하신 자동차 엔지니어 분들이 LSD라는 걸 만들어서 장착하게 되죠. 한쪽 바퀴에 슬립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헛돌고 있는 바퀴의 구동력을 더 보내서 이 미끄러지는 이 자세를 바로잡고 코너 탈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 이게 바로 리미티드 슬립 디퍼렌셜입니다. 그리고 현대차에서 요즘 아반떼 N 같은 자동차에 장착하고 있는 ELSD 같은 경우는 이걸 전자식으로 만들어서 슬립이 일어나기 직전부터 이 ELSD가 개입을 해서 차가 더
코너를 제대로 파고들 수 있도록 만드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아우디의 이 토크 스플리터라는 건 그 디퍼렌셜이라는 부품을 아예 없애놓은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 뒷바퀴 제어를 어떻게 하나? 이 토크 스플리터는 마그나에서 개발해서 이 아우디 RS3에 공급하고 있는 부품인데, 각 바퀴에 이 전기 모터로 구동되는 습식 클러치 팩을 붙여놨습니다. 한쪽 바퀴를 완전히 잠글 수도 있고 한쪽 바퀴를 완전히 구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RS3에서 작동되냐면, 이 RS3는 기본적으로 전륜 구동 기반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컴포트하게 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완전히 앞바퀴의 구동력만으로 주행을 합니다. 그런데 RS 모드를 켜고 스포티하게 주행을 하면서 코너에 진입했을 때는 앞바퀴의 구동력을 조금씩 줄이고 나머지 뒤쪽 두 바퀴 중에서 한쪽 바퀴에만 구동력을 몰아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오른쪽으로 코너링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러면 왼쪽 바퀴가 눌리겠죠. 그래서 왼쪽 뒷바퀴만 회전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차가 오른쪽 코너 안쪽으로 더 튕겨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누가 엉덩이를 차서 넣어주는 것처럼 차체의 바깥쪽 뒷부분이 코너 안쪽으로 튕겨져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미세한 조절을 해주는 부품이 바로 이 토크 스플리터라고 할 수 있죠. 메르세데스 벤츠 A45 AMG에서 봤던 거랑 비슷한데요? 라고 생각하셨다면 맞습니다. 둘 다 같은 부품을 이 마그나에서 똑같이 공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우디에서는 이거를 토크 스플리터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설명이 조금 길었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 차의 코너링이 그래서 마치 후륜구동 기반 사륜구동 차를 타는 것 같은 그런 날카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아우디 RS3의 가장 최신 모델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기존 아우디 RS3하고도 조금은 달라졌어요. 어떤 부분이 달라졌냐면 DRL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레이싱의 체커드 플래그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더 레이싱의 느낌을 강조하는 것 같고, 실제로 아우디 RS3는 TCR 레이스에 나가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런 레이싱과의 접점도 말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A3 대비해서 RS3는 이 전폭, 너비가 35mm 정도 더 깁니다. 확실히 A3보다는 더 고성능 스포츠카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아우디 로고 자체는 평평한 이 2D 로고, 이 아우디의 차세대 로고가 들어갔지만 아우디 로고가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도록 하는 이런 3D 디테일들을 주면서 입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우디 최신 가솔린 자동차의 패밀리 룩이라고 할 수 있는 벌집 패턴 그릴, 허니콤 그릴이 장착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에어 커튼 쪽에는 이런 식으로 이 카본으로 에어 커튼을 만들어 놓고 있어서 한층 더 스포츠카의 느낌을 주고, 또 이 에어 커튼 사이로 바람이 들어가서 이 휠을 식혀줄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마지막으로 보게 될 직렬 5기통 엔진의 모습,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RS 전용 5기통 엔진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엔진 커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멋있게 만들어 놨어요. 실제 카본을 이용해서 이 카본 패턴을 만들어 놨는데 이런 것들 굉장히 멋있고, 이 직렬 5기통 엔진은 문제가 진동이 좀 있다는 거. 또 하나의 문제는 엔진의 이 동력 관련 부분이 다 앞쪽에 몰려져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앞쪽이 좀 무거워진다는 구조적인 단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브레이킹을 하고 코너로 진입을 하려고 할 때 이 차체 앞부분이 바깥쪽으로 나는 언더스티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 타이어를 통해서 극복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리버스 스태거드 세팅을 해놓고 있어요. 앞 타이어 폭이 뒷 타이어 폭보다 더 넓은 겁니다. 그래서 앞 타이어 폭 같은 경우는 275, 뒷 타이어 같은 경우는 25,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잘 달리는 자동차들은 앞 타이어 폭이 좁고 뒷 타이어 폭이 넓어서 앞이 슉슉 돌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거는 전륜구동 기반 사륜구동 자동차다 보니까 앞 타이어 폭을 더 넓게 만들어 놓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측면 실루엣에서 조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이 차가 어쨌든 전륜구동 기반 자동차다 보니까 이 측면 앞부분 디자인이 살짝 아쉬워요. BMW M2는 확실한 후륜구동 자동차이기 때문에 휠 중심에서 앞부분까지 거리, 오버행이 굉장히 짧고 이 직렬 6기통 엔진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휠 중심에서 A필러까지의 거리는 길게 늘려놓은 그런 전형적인 멋있는 후륜구동 자동차의 비율을 갖추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아우디 RS3는 전륜구동 자동차고 엔진이 가로 배치가 되는 구조다 보니까 이 노즈 부분이 상당히 컴팩트하고 살짝 전륜구동 자동차의 느낌이 나는 거 좀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겨울이다 보니까 시승차에도 당연히 윈터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요. 윈터 타이어 같은 경우는 눈길에서 성능만 좋은 게 아닙니다. 영상 7도 밑으로 온도가 내려가게 됐을 때 일반적으로 타이어의 고무가 경화가 되게 되는데, 이 윈터 타이어 같은 경우는 그 영상 7도 아래의 온도에서도 딱딱하게 굳지 않는 그런 특수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영상 7도 아래의 온도에서 승차감도 더 좋아지고 실제로 퍼포먼스도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윈터 타이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잠깐만, 후면이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이 테일램프 그래픽이 바뀌었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그래픽인데? 아반떼 스포츠?
제가 지금 아우디에 대고 아방스를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안쪽에 있는 이런 그래픽이 살짝 아반떼 스포츠 느낌이 있는 이 속도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테일램프 그래픽이 새로 적용돼 있고요. 자, 그리고 립 스포일러도 이런 식으로 장착이 돼 있는데, 야, 립 스포일러 생긴 거 보세요. 진짜 멋집니다. 카본으로 만들어놔서 이 형상 자체도 너무 멋있고 별도의 부품처럼 느껴지지 않고 매끈하게 탁 치켜져 올라가는 것이 약간 캄다운이 돼 있으면서도 스포티한 느낌을 잘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범퍼 하단부에도 아주 크게 이 카본 패턴이 짜여져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리어 디퓨저, 실제로 지금 안쪽으로 공기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 위쪽에서 이 공기 흐름을 더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이 F1 자동차에 있는 이 경고등 같은 것들을 만들어놨습니다. 원래였으면 에이 디자인적인 멋이네 하고 말았을 거였지만, 올 시즌부터 아우디는 실제로 F1에 나가는 자동차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말이 되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배기팁 같은 경우도 2개가 실제로 뚫려 있는데 이 안쪽에도 타공을 해놓으면서 이 차의 배기음을 한층 더 풍부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트렁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700만 원짜리 자동차지만 전동 트렁크는 아니고요. 닫았다가 열었다가를 수동으로 조절해야 되는 수동식 테일게이트가 장착이 돼 있는데, 수영차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트렁크 같은 경우는 321리터의 공간이다 보니까 골프백 하나가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의 공간으로 보이고요.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중형 캐리어 기준으로는 2개 정도가 딱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타이트한 공간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자, 2열에 들어봤는데 좀 협소하네요. 저는 키가 185cm입니다. 그리고 상체가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특수한 체형을 가진 사람들이 앉기에는 조금 협소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시트 끝까지 엉덩이를 대고 앉았을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정수리 꼭지가 그냥 이 천장에 닿아버리기 때문에 이렇게는 앉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살짝 엉덩이를 빼서 앉아봤을 때도 제 머리도 크기 때문에 머리가 뒤쪽으로 넣기 좀 힘드네요. 저 같은 사람은 2열에 앉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2열 공간을 어떻게든 좀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헤드룸 공간을 파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뒤쪽으로 루프가 부드럽게 떨어지는 라인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헤드룸 공간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열에는 열선 시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4도어 자동차이기는 하지만 2열에 사람을 자주 태우고 다닐 그 정도의 2열 공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그냥 소형 세단에서 생각하는 딱 그 정도의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열에 들어왔는데요. 일단 핸들이 바뀌었네요. 아우디의 신형 3스포크 핸들이 적용이 됐고, 그리고 핸들 림에는 이 알칸타라 가죽으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핸들 팁 같은 것도 만들어놔서 내가 핸들링을 할 때 이 정면을 본 상태에서도 핸들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를 눈치챌 수 있는 그 빨간색 팁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대시보드를 따라서 카본 패턴도 실제로 짜여져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층 더 스포티한 느낌을 배가시켜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시트 같은 경우도 아우디의 이 벌집 패턴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스포티한 자동차의 느낌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RS3는 3죠. RS지만 엔트리급 자동차이기 때문에 최대한 스포티하게 보이도록 신경을 썼지만 약간 소재 아쉬움이 느껴지는 부분들도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10.1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우디의 MMI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경색이 검정색이다 보니까 조금 어두운 느낌은 들고, 요즘 워낙 대화면 디스플레이들이 많다 보니까 10.1인치 디스플레이는 조금 작아 보이는 느낌이 들기는 한데, 어쨌든 여기서 애플 카플레이 같은 것들도 지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RS3에서 의외로 좋은 부분은 승차감입니다.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 승차감 모드로 한번 놓고 주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승차감 모드로 주행을 하게 되면 일단 이 변속기의 반응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7단 DCT 변속기인데 기어 단수를 올릴 때와 이 기어 단수를 내릴 때 그 변속 충격이 있을 법한 그런 부분들을 매끈하게 깎아주면서 실제로 가속과 감속 과정에 있어서 승차감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이 서스펜션의 느낌 자체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아우디 RS3는 RS라는 이 랜스포츠라는 이름이 붙어있기는 하지만 진짜 하드코어한 느낌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일반형 A3 세단하고 비교했을 때도 승차감에서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승차감 모드로 놓고 달리면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소형 세단을 타는 느낌, 그런 느낌이 확 듭니다. 그래서 운전하기 되게 편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또 되게 특이한 것이 지금 코일 스프링 서스펜션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핸들로 전해지는 충격, 이 시트로 전해지는 충격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는 겁니다. 오돌토돌한 그런 충격들이 제법 걸러져서 실내로 유입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RS의 장점일 수도 있고 조금 아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RS라는 이름에 기대하는 짜릿한 매운맛, 그런 것들을 기대하셨던 분들께는 이 아우디 RS는 그렇게까지 매콤하지 않아서 아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니 보편적으로 많은 소비자들을 다 두루두루 만족시킬 수 있는 차라는 점에서 또 장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RS라는 배지가 붙기 위해서는 뭐 엔진뿐만 아니라 CC 세팅에 있어서도 일반 A3 세단과는 확실히 차별화되는 고성능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맛이 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일상성까지 포기하지 않은 그런 세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아우디 MMI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입니다. 이 RS3에 들어간 MMI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개 중에서도 좀 안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원래 무선 카플레이,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지원이 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데, 가끔 전화를 누르면 전화를 초기화하는 중이라고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계속 이렇게 무한 로딩이 뜨고, 어떤 기준으로 이게 되고 꺼지고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고, 그러면 순정 내비게이션을 쓸 수 있는 수준이냐? 순정 내비게이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조금 그래픽도 그렇고 실제로 국내에서 사용하기 힘들죠. 그러면 결국에 무선 카플레이나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가끔씩 이렇게 끊기고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죠. 확실히 아우디가 이때까지는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완전히 헤맸던 것 같고, 이제는 본인들이 못하는 이 소프트웨어를 그냥 외주로 삼성한테 맡긴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삼성의 엑시노스 오토 V920 혹은 V720 같은 이 고성능 시스템 온칩을 탑재하고, 그리고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구성 자체도 삼성전자 하만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이 외주를 맡기면서 MMI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더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더 좋아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레이싱을 할 때, 이 적극적으로 달릴 때, 와인딩을 할 때, 그럴 때 이 차의 정보를 보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는 부족함은 없습니다. 모니터링 기능이 있는데 이 차량 상태의 온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과열됨, 뜨거움, 따뜻한 차가움, 이런 식으로 이 각각의 부품들, 엔진이나 브레이크 디스크나 패드나 변속기 오일, 이런 것들이 과열됐는지 아닌지를 분석해서 보여주고 있어서 운전자가 조금 더 자신 있게 이 차를 다룰 수 있도록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어댑티브 크루즈인 것 같아요. 방향지시등 아래쪽에 별도의 막대기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속도를 위아래로 조절해서 어댑티브 크루즈를 작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앞차와의 차간거리만 조절하는 수준의 이 어댑티브 크루즈가 들어가 있어요. 차선 중앙 유지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아우디에서 이거 국내 인증을 실패했습니다. 지금 독일이나 뭐 글로벌에서는 이 아우디의 센터링 어시스트가 운전자가 꾸벅꾸벅 졸았을 때 차가 알아서 조약을 해서 이 갓길로 빠져주는 그 기능하고 이 센터링 어시스트 기능이 묶여 있는데, 아우디가 그 기능을 한국 안전규정을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아우디의 최신 차들은 그런 센터링 어시스트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디가 다 좋은데 어댑티브 크루즈를 할 때 이 차선 중앙을 내가 직접 유지해주고 이 조향을 내가 직접 해줘야 된다는 거, 이런 점들은 조금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확실히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우디가 언제까지고 이 센터링 어시스트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인증을 좀 어떻게든 해결을 했으면 좋겠고, 포르쉐 마칸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처음에 한국에 들어올 때는 차선 중앙 유지 기능이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연식 변경을 하면서 마칸의 그 차선 중앙 유지 기능이 새로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같은 그룹에 있는 아우디도 국내에서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아우디 인증팀이 조금 더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우디 RS3 아직 운전하고 싶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시작 가격은 7,720만원이고요 가격도 상당히 괜찮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7,700만원짜리 자동차의 가성비를 논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경쟁 모델 BMW M2가 9천만원대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아우디 RS3가 7,720만원의 가격으로 시작한다는 거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 마지막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차를 한 대 선택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아우디 RS3를 정말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었지만, 차라는 하나의 상품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아우디 RS3의 상품성은 상당히 높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차 플레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